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험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단원은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그래요.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를 어떻게 기록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을 주제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교과서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다 피셨죠? 하나씩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체, 운동 상태라고 하면 빠르기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하고요.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만약에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해요. 물론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변한다 하더라도 그건 운동 상태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아무튼 자,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우리가 오늘은 빠르기가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오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죠? 준비 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쭉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좀 지워보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자, 교과서 18, 19 쪽 디딤 자료를 먼저 좀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18, 19 쪽에 있는 디딤 자료는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걸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내용이 되겠으니까요. 자, 먼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교 수업 이후에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핵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슬레이 팀이 이제 출발하는 사진이 한 장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기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운동선수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운동 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 자, 우리가 눈으로, 감으로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뭐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촬영된 동영상을 특정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운동을 분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운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의 변화, 그렇죠?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면 어떤 물체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날 당시에 이동한 그때 걸린 시간을 알면 그 물체의 운동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물체의 위치 변화와 그때 걸린 시간을 기록한다는 얘기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운동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위치의 변화를 기록한다는 얘기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뭐 0.1초 동안에 몇 센티미터 또는 몇 미터 이동했는가를 분석해서 그 물체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둠 활동이죠. 직선상에서 속력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자라고 했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경사면 위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자 이거죠. 이 경사면 위에다가 물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운동할 텐데 그 물체의 운동을 자 다음과 같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기록하자 이거예요. 동영상을 이용해서 기록하자.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한 내용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분석하자 이거예요. 분석하자. 어떻게 분석하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서 매 초 속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런 속력의 변화가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선생님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과 예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실험이죠? 그래요.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어 놓고요. 경사면 한쪽 끝에 물체를 올려놓고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운동을 하게 한 후에 이 운동을 동영상으로 기록했고 그 기록한 동영상 어떤 원 자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걸만 아시면 돼요.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30분의 1초 후에 30분의 1초 후에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30분의 2초 후에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기록한 거예요. 이 픽셀 수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등교 수업한 후에 같이 실험하면서 얘기를 하겠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30분의 3초 후에 물체가 어디 가 있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 운동은 속력 또는 속도로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속력 또는 속도는 시간분의 뭐라고 그랬죠?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30분의 2초 빼기 30분의 1초니까 30분의 1초가 흐른 거죠. 그렇게 흘렀을 때 이동거리가 얼마나 그래요? 2.9cm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2.9cm. 그럼 이거 계산하면 39, 27, 326, 87cm per sec라는 구간의 속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속력이요. 근데 지금 85라고 잘못 써놨죠? 87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30분의 1초 사이의 속력, 요 30분의 1초 사이의 속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속도를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몇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의 그래프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을 찍어서 연결했는데 그래프가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까? 일직선은 유지하지 못하고 비례하긴 비례하지만 시간이 증가할수록 위치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 커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위치 시간 그래프를 다시 무엇으로 표현했더니 위치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으로 나타냈더니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그려지고요. 이때 직선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가 이게 중요한 게 되겠는데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도죠.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변화는 t2-t1이 되겠고
속도의 변화는 v2-v1이 되겠는데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죠? 가속도라고 기억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1번과 2번과 같은 그래프를 딱 보면요.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리고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과정 후에 위치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위치 시간 그래프 보여줬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그래요. 이게 위치고 이게 시간이었을 때 이렇게 그려졌죠.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어때요? 그 변화율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의 크기가 일정하게 계속해서 뭐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보면 단위 시간 동안 위치 변화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를 과정 후에 속도 시간 그래프로 속도 시간 그래프도 여러분들 꼭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빗면에서의 운동. 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그려졌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려졌다라고 했죠. 이때 세로축은 속도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가속도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라고 나타날까요? 속도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량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가속도다. 이 가속도의 값이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울기는 뭘 뜻하고 있다? 가속도를 뜻하고 있다.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속도를 우리가 쓸 때 A라고 쓰고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 걸린 시간 T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V2 마이너스 처음 속도 V1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요. 이유는 뭐예요? 분자가 미터 퍼 세크죠.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분모는 시간이니까 세크죠. 이거 계산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별표 100만 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무엇이고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런 운동 뭐가 있었어요? 빗면을 따라 물체가 움직일 때 이런 자, 운동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속도를 계산할 때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고로 이동거리는 속도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속도와 시간의 곱은 이 그래프의 아래쪽 뭐가 나타요? 아래쪽 면적이 되죠. 기억해 두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항상 이동거리를 뜻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뭐다? 이동거리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 가속도.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마찰이 없는 경사가 일정한 빗면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면 경사가 이렇게 있고 자, 물체가 여기 있고요.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다? 정지. 그러면 처음 속도는 정지 상태이다. 그런데 몇 초가 됐더니 얘가 그렇습니다. 얘가 3초 후에 3초 동안 얘가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서 3초가 지났을 때에 3초가 지났을 때의 낮음 속도가 0.6m/s였다. 자, 가속도 계산하래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시간이 몇 초예요? 3초. 속도의 변화량은 그렇죠. 0.6 빼기 0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0.3초죠.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0.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그리는데 이건 속도고 여긴 시간이죠.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다가 몇 초가 지났을 때 0.3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속도는 0.6이라고 그랬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해야겠죠. 빗면을 내려가는 운동이니까. 그리고 이 기울기가 뭘 뜻한다고요?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뭘 뜻한다고요?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아래쪽 면적 2분의 1 곱하기 0.3 곱하기 0.6 하면 그렇죠. 0.09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시 답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답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지울게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뭐 그려볼까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요. 물체를 가만히 놓고요. 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렸대요. 밀어 올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밀어 올리면 올라갔다가 마찰이 있건 없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점을 찍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0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위치에서 이 물체의 순간의 가속도는 0이다, 0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찬찬히 이 강의를 잘 들은 친구들은 숙제가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오늘의 숙제고 숙제 검사는 등교 개학 후에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니까 요 정점에 있을 때 물체의 순간 가속도, 순간의 가속도가 0인지 0이 아닌지, 왜 0이 아니면 왜 0이 아닌지, 0이면 왜 0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자, 내일 이 내용 가지고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